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시간의 목적은 사실 되게 명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방대한 자료나 아주 복잡한 데이터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통찰력 있는 지식만 딱 추출해내는 거죠. 맞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단계 높여드리는 게 바로 저희의 역할이니까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소스 자료는 그 제목부터가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네, 아주 도발적이죠? 2002 월드컵의 공포라는 문서입니다. 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툭 던지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표정으로 그 붉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셨는지 10초 안에 떠올려 보실 수 있나요? 아마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대다수의 청취자분들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날의 풍경을 머릿속에 쫙 그려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 앞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던 엄청난 인파나 직장에서 몰래 인터넷 중계 새로 고침하던 그런 순간들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 넣었던 그 순간에 제가 앉아있던 소파 촉감까지 막 기억날 정도니까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가 과거에 강렬했던 경험은 이렇게나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복귀해내면서 정작 당장 5년 뒤 혹은 10년 뒤 내 통장에 매달 얼마가 꽂힐지 정확한 수치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문서가 바로 그 인지적 부조화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2002년이 어제처럼 생생하시겠지만 객관적인 달력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24년 전의 일입니다. 현재 2026년 기준이니까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는 사실이 주는 그 시간의 이질감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방식하고 실제 물리적 시간 사이의 괴리,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적인 미션이 도출됩니다. 인간의 뇌는 찬란했던 과거나 가장 활력 넘쳤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기준점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겠다. 오늘의 미션은 그 과거의 기억에 고정된 안이란 착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노후빈곤이라는 단어를 그저 남의 이야기나 막연한 미래로 치부해버리는 태도를 고치고 뼈아픈 현실 직시와 아주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도출해내는 게 오늘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그 24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새삼 다르게 다가오네요. 지나간 24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는 건 앞으로 다가올 24년 역시 우리가 통제할 틈도 없이 빠르게 덮칠 거라는 뜻이잖아요. 시간의 속도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거의 24년은 우리가 젊고 노동시장에서 돈을 버는 시기였죠. 하지만 은퇴 이후 다가올 24년, 혹은 통계청 기대수명으로 치면 27년이라는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온전히 내가 모아둔 돈을 깎아먹으면서 버텨야 하는 생존의 시간이라는 거군요. 네, 새로운 현금 흐름 창출 없이 과거 자본을 허물며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는 아주 가혹한 구간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 가혹한 생존 구간의 현실이 어떤지 소스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50대 박 부장님의 이야기인데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대한민국 표준 가장의 모습이죠. 대기업은 아니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셨고 56세에 퇴직을 맞이하셨습니다. 자녀들 등록금 대고 결혼 비용 보태느라 남은 자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랑 퇴직금 일부가 전부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의 재무적 현실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재무적 관점에서 은퇴를 했다고 고정비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관리비, 건강보험료, 식비, 통신비 등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가는 기초생활비가 월 최소 250만 원이에요. 1년이면 3천만 원이죠. 와, 그럼 56세에 은퇴해서 83세까지 27년을 산다고 단순 계산만 해봐도 3천만 원 곱하기 27년이니까 8억 1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현재 집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유동 가능한 현금으로 8억 원 이상을 들고 은퇴하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선이라는 걸 감안하면 완전한 구조적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은 아파트 관리비 내고 병원 몇 번 가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결국 이 구조적 적자를 마주한 박 부장님이 은퇴 3개월 만에 지게차랑 굴착기 학원에 줄을 서셨다는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동시장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무실에서 인정받던 기획력이나 관리 역량은 퇴직과 동시에 시장 가치가 영원이 되어버립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위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 현실인 거죠. 소스 자료에서는 이걸 생존 자격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가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재무적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잡아야 하는 동아줄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최근 중장비 학원 수강생 다수가 50대, 60대라는 통계가 이걸 명확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왜 은퇴라는 거대한 이벤트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무방비 상태가 될까요? 은행창구 김 과장님의 관찰이 아주 매섭더라고요. 매일 은퇴자들을 마주하는 김 과장이 짚어낸 치명적인 인지적 오류는 바로 자산의 수명을 전혀 계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에만 몸을 대어 있는 거죠. 아, 퇴직금 3억 원이 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뺐으면 원금만으로도 150개월, 즉 12년 이상은 버티겠네 하고 생각하는 그 막연한 산수 말씀이시군요. 네, 통장에 현금 3억이 찍혀 있으면 심리적으로 되게 든든하니까 그 돈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배제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물가 상승의 파괴력을 무시했다는 건데 사실 5년 전만 해도 10,000원 하던 국밥이 지금 15,000원이 됐잖아요. 벌써 50%가 올랐어요. 필수 소비재 가격이 50% 올랐다는 건 화폐의 구매력이 그만큼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3억 원을 현금으로 쥐고만 있다면 은퇴기간 27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연 3%만 돼도 실질 구매력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듭니다. 겉으론 물이 가득 찬 독 같지만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쉴 새 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한폭탄의 타이머인 셈이죠.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이 녹아내린다는 걸 깨달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져서 결국 자영업이라는 무덤으로 뛰어들게 되잖아요. 60대 박 사장님 사례가 딱 그 구조적인 비극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평생 모은 2억 5천만 원을 털어서 치킨집을 차리셨죠. 한 달 매출 1,500만 원이라고 겉보기엔 그럴듯했지만 월세 300만 원 떼고 알바비 떼고 나면 하루 12시간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일하고 손에 쥐는 건 고작 1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12시간 중 노동의 대가가 월 150만 원이라니 정말 노동의 가치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끔찍한 구조네요. 결국 무리하시다가 무릎 연골 달아서 수술까지 받으시고 1년 반 만에 원금 반의 반도 못 건지고 폐업하셨다니 너무 참담합니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10명 중 7명이 3년 안에 폐업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에 적자가 나도 결단에 못 내리다가 노후자금 1, 2억 원을 고스란히 헌납하고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사례를 들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 아닌가?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면 안 되나 하고요. 재무계획에서는 그 쉬는 것조차 철저하게 비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본 의료비 지출만 월 20만 원이 넘어가요. 요양병원에 입원이라도 하시면 월 200에서 300만 원이 막대하게 지출됩니다. 숨만 쉬고 쉬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값비싼 소비일 수 있습니다. 쉬는 것도 돈이 들고 가만히 있으면 물가 상승 때문에 돈 가치는 떨어지고 이러니까 조급함의 대가를 치르는 분들이 많아지네요. 유튜브 추천 종목에 퇴직금 몰빵했다가 반토막 난 60대 김 선생님이나 코인판 뛰어드는 50대 분들처럼요. 위기감이나 공포를 느끼는 건 좋은데 불안감이 이성을 압도해버리면 그러는 비극이 생깁니다. 변동성 극심한 자산에 몰빵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서늘한 공포를 노후 재설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50대, 60대 분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일 텐데 이 지옥 같은 노후 긴권에서 탈출하기 위한 3대 생존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짚어볼 차례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핵심은 유동성 확보와 부채 리스크 제거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몸집 줄이기, 주거 다운사이징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넓은 평수가 내 사회적 지위나 평생의 성취를 증명하는 트로피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트로피 유지 비용이 막대합니다. 안 쓰는 방 난방비, 넓은 면적 관리비, 재산세만 쳐도 1년에 600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거든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체면 다 접어두시고 당장 24평이나 그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나중에 현금 바닥나서 병원비 없어서 자녀들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지금 줄이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맞습니다. 집을 줄여서 전체 자산 중 현금성 자산 비중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위기 때 화장실만 떼어 팔 수 없잖아요. 시장에서 즉각 교환 가능한 현금을 들고 있어야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비유동성 자산의 약점을 찌르는 말씀이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전략인 악성 부채와의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과거 10년간 익숙했던 제로금리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대출을 안고 은퇴를 맞이하는 건 섣불 주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죠. 자료에 나온 7억 아파트 사면서 3억을 변동금리로 빌린 이 선생님 사례를 보면 이자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폭등했잖아요. 은퇴자가 숨만 쉬어도 200만 원이 은행으로 빠져나간다니 결국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돌려막기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집을 안 팔고 버티는 행동입니다. 현재 환경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설프게 예적금 이자 노리는 게 아니라 수중에 있는 유동성을 다 동원해서 대출 원금부터 갚는 겁니다. 아, 대출 이자율이 5%라면 대출을 갚는 즉시 세금도 안 떼이고 확정적인 5% 무위험 수익률을 얻는 거랑 수학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은퇴자가 빚을 안고 있으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겠다는 건 성공 확률이 극히 희박한 투기에 불과합니다. 부채부터 박멸하셔야 해요. 무조건 빚부터 갚아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미를 장식할 세 번째 전략인데 어쩌면 이게 가장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해결책 같아요. 투자금 이론도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 도대체 뭔가요? 아까 퇴직금 2억 5천만 원 쏟아붓고 치킨집 차려서 한 달에 150만 원 쥐었던 사장님 기억나시죠? 세 번째 전략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앵글로 봅니다. 바로 내 몸을 움직이는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의 가치로 치환해보는 겁니다. 경비원이나 마트 파트타임 같은 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일의 진짜 가치 말씀이시군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초기 자본금이 0원이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남은 체력과 시간, 성실함만으로 매달 100만 원을 버는 거죠. 이걸 시중은행 금리 4%로 환산해보면 그 숨겨진 위력이 나옵니다. 은행 이자로 세후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무려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의 막대한 현금이 예치되어 있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최저시급 수준의 노동이라고 무시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와, 수치로 환산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네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땀 흘려 매달 100만 원의 급여를 맞는 순간 그게 통장에 현금 3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가진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금융 효과를 낸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플레이션 영향도 덜 받고 원금 손실 위험도 없는 가장 완벽한 구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부장이었네, 사장 소리 들었네 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여러분의 과거 직함에 이자를 쳐주지 않습니다. 육체무동이 신체적 건강도 유지해줘서 의료비도 아끼고 우울증도 예방해주니까 정말 최고의 생존 솔루션이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2002년의 향수에서 시작해서 냉혹한 은퇴 현실까지 왔는데 세 가지 행동 지침으로 딱 요약해보겠습니다. 네, 첫째, 현상 유지 편향을 버리고 집을 줄여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라. 둘째, 내 자산을 갉아먹는 대출을 최우선으로 상환하여 무위험 수익을 확정지어라. 그리고 셋째,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몸을 움직여서 은행에 3억 원을 예치한 것과 맞먹는 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당장 만들어내라 이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당장 배우자분과 마주 앉아서 통장이랑 대출 상태 객관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네, 오늘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구조조정을 시작한 사람과 막연하게 회피한 사람의 1년 뒤, 3년 뒤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릴 겁니다. 행동한 사람은 편하게 잤겠지만 회피한 사람은 거시경제의 파도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겠죠? 정말 하늘과 땅 차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려도 나는 예외겠지 하고 귀를 막았던 분들, 이제 2002년의 달콤한 환상에서 완전히 깨어나셔야 합니다. 차갑고 잔인한 숫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만이
남은 생애를 평화롭게 지켜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매달 100만 원을 버는 것이 통장에 3억 원을 가진 것과 같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의 지위나 체면 때문에 스스로 가치 없다고 무시하고 있는 당신만의 보이지 않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돈 들이지 않고 내 모무과 성실함만으로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쓸모가 무엇인지 오늘 밤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가치 있는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